먼저 질의 앞서서 1차관님, 예. 금방 앞선 의원님 답변 과정에서 야당의 예산 삭감이 기재부가 판단하기로는 비상계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아마 부총리께서 아마 말씀을 이미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계엄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예산 삭감 조치는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엄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판단은 사실은 국정 최고 통치자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지금 기재부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저는 다르다 생각을 하고 그거를 기재부가 원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 오히려 뭐 비정상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비상계엄의 원인을 제공했냐 안 했냐 판단은 국정 최고 통치자가 하는 거고 저희들 입장을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오히려 저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이제 경제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민생 회복이라든지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해서 추경 논의가 작년 말부터 있었더니 최근에는 굉장히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처럼 당연시되고 있는 추경 논의에 대해서 현재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저는 상당히 추경 논의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럴 여력이 있는지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오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추경 사유에 해당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추경 사유는 국가재정법 89조 있죠. 화면 보시면 결국은 이 사유 중에 들 수 있는 게 경기 침체에 해당되느냐 하는 해석 문제라고 봅니다만 경기 침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차관님 한 말씀해 주시죠. 네, 통상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그동안 저희 재정 당국에서는 2분기 또는 3분기 연속해서 GDP가 감소할 때를 이제 경기 침체로 봤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 기준에 보면 사실은 경제가 힘들긴 하지만 숫자는 그렇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KDI도 1.6% 성장률은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도 내고 있고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경제가 잠재 성장률 2%를 하회하는 1%대로 추락했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 갭을 메꾸기 위해서 추경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PPT 화면 보시죠. 제가 잠재 성장률하고 실질 성장률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추경 여부도 확인을 했고요. 사실 뭐 추경은 거의 매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이후에 25년 동안 추경 안 한 경우가 딱 7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경우에도 추경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상회하는 경우에도 추경을 한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기존 정부에서 여러 가지 핑계라 그럴까요? 명분으로 추경을 해왔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5번, 노무현 정부 4번, 이명박 정부 2번, 박근혜 정부 3번, 문재인 정부는 무려 10번 했죠. 또 윤석열 정부는 취임할 때 1번 했고 그 뒤로는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요건으로 보면 추경 사유는 안 됩니다만 뭐 지금까지 기존에 했던 것처럼 꼭 못할 건 아닙니다. 문제가 중요한 거는 재원 여력이겠죠. 추경 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PPT 하면요. 제가 봤더니 한은에서 추가 잉여금으로 챙길 수 있는 게 한 3천억 정도 있는 것 같고 일반하게 세계 잉여금 작년에 세수 부족 때문에 거의 없었죠. 추경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한 천억 정도 됩니다. 결국 4천억 정도만 실제 가용 재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추가 국채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추경을 하게 되면 또 세입 경정 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국채 추가 발행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재정 상황입니다. 차관님,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지금 민주당이 엊그제 제안한 것처럼 35조 원 추경할 여유가 있습니까? 이 차관님. 지금 저희 재정 당국에서 저기 민주당에서 발표한
추경 규모나 추경 재원에 대해서 저희가 뭐 코멘트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구체적인 어떤 추경의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개최되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경을 해서 여러 뭐 돈을 좀 풀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만 국민들한테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채 비율은 OECD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비기축 통화 중에서는 굉장히 최상위권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 원 국가 채무가 늘었고요. 2020년 기점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 수지 적자가 500조 원인데 이거는 지난 10년간의 2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건 OECD 자료입니다. OECD 평균 국가 부채는 최근 10년간 1.2% 늘었지만 우리나라는 15.8%, 무려 부채 증가 속도가 13배 빠릅니다. 문제는 장기 전망인데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죠. 작년 말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앞으로 복지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정확한 자료는 찾기 힘들었습니다만 대부분은 간추리 리포트 중심으로 제가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저희 한국은 D2 기준으로 56.6%입니다. GDP 중간 정도 있는데 2060년경으로 가시면 다른 나라들은 60, 70, 80% 수준에 머물지만 저희 나라는 154%입니다. 거의 미국하고 유사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재정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되고 추경을 하게 되면 국가 채무가 1,300조 넘고 적자 재정이 100조입니다. 100조 원대에 늘어갑니다. 물론 힘들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 위기에 1년에 100조 빚을 늘리는 것은 저는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차관님? 뭐 저희가 지금 추경을 할지 안 할지 여부와 추경 규모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 하에서 뭐 저희가 가정해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